요번에 이제 기출 문제는 이런 이제 뭐 지문 자체는 뭐 이런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문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걸 파악하면 되겠죠. 요번에 이제 보시면은 좀 특징이에요. 박스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박스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주로 특징이요. 그 기초 개념을 엄청 묻고 있다는 이야기야. 기초 개념을 엄청 묻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로 법조항을 엄청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출제 기간의 특징입니다. 그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패턴을 보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이론적인 지문을 간략간략하게 지금 타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타치하고 있는데 좀 약간 생소하지만 안 들어본 건 아니죠. 들어봤는데 깊이 안 들어본 내용들 그런 걸 좀 응용을 쳤는데 그래도 대체로 답이 보였기 때문에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점짜리 좀 나왔던데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판례가 비교적 판례를 내더라도 사건 판례는 엄청 자중했어요. 이게 앞에서부터 3차 때부터 엄청 자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상일 뿐이고요. 판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판례는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더더욱 신경 써야 될 것은 총론 부분에서 기초 개념을 좀 강하게 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판례를 보더라도 개념 판례 철저하게 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조문 있잖아요. 조문을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을 잡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패턴을 봐서는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 패턴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 봅니다. 출제 기간이 바뀌었다 보기 때문에 교수 간에는 확실하거든. 그러면 이론적인 지문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깊이는 안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평상시에 수업 시간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내면 됩니다. 끝내면 되고 그 외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으면 되겠다. 이해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특징적인 걸 좀 볼 건데요. 요게 요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절대 한 사람이 낸 거 아니야, 이거. 문제 한번 볼까요? 1번은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막 이래 들어가잖아. 그지? 맞죠? 맞죠? 근데 뒤에 보라고. 지금 보면은 12번 한번 볼까? 12번 보세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지라거든. 맞습니까? 한 사람 낸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최소한으로 좀 용어는 정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낸 거 아니라고. 각자 문제를 어렸는데 거기서 퍼서 올라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은행에서 가져올 수도 있거든 이게. 그래서 교수한테 문제 출제 의뢰해서 그걸 이제 많이 문제를 집적시켰다가 그걸 뽑아 올리는 방식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교수들이 출제되는 거로 기억됩니다.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도를 잘 맞춰야 된다고. 됐지? 자, 한번 볼게요. 문제를 좀 보시는데 뭐 심판에도 적절하게 섞었는데 쉬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좀 특징이 우리 이라겠죠. 중체포 감금죄 2번 지문 내가 중체포죄 중감금죄 분명히 분리해서 넣을 수 있다 했거든. 요번 딱 이래냈잖아. 맞죠? 이게 이제 교수의 특징이야 이게. 어쨌든 가혹한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 맞죠? 틀릴 게 없습니다 이게. 틀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초를 무시한 친구들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1번 절대 틀리면 안 되는데요. 다른 학원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 많이 틀리더라고 실질적으로. 뭐 다른 학원에서 이제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 뭐 우리가 판례 중에 계속 보면 직무유기죄가 있고 또 뭐 일반 교통방해죄가 있고 법인도 빚이 3개밖에 없다. 돌았습니까? 체포감금죄 새로 생겼잖아요 판례. 그러니까 애들이요 3번 찍었는 거야 그 애들이. 돌았습니까? 3번을 왜 찍었는데 3번이 중요한데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됐지?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잖아. 3번 중요하댔잖아. 그죠? 이건 어차피 나올 거거든. 고민 뭐 할 건데요. 3번 찍으면 끝이지. 맞잖아요. 할 거 없어요. 4번은 우리 심판할 때 이런 패턴을 분명히 좋아한다 이야기했지 교수가. 좋아한다 했잖아요. 냈잖아 이거. 됐죠? 설명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할 건 없어요.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3번 지문 보시는데 3번도 설명할 게 별로 없는데요. 보세요. 전 법조항 아닙니까? 법조항. 법조항인데 생성이 2번 지문이거든. 아주 구수했는데요. 조문 특강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이게. 근데 비중은 별로 없다 했잖아요. 없다 했는데 언급을 했거든.
이제 우리가 이제 무죄 판결이나 면소 판결은 그 판결 취지를 공시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흘러가면서 뭐랬냐면은 옛날에 다 이미지겠는데 무죄는 필요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 좋다. 그건 비중이 없다 칩시다. 틀려 좋아요. 3번 냈잖아. 집행유예 벌금 냈잖아요. 그 냈는데 이 3번 같은 지문을 여러분 이제 3번 낸 거 보면 상당히 고난도. 이거는 여러분처럼 현직에서 못 냅니다. 이거 뭐 이건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 지문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예상된 패턴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범죄가 있고 이 범죄와 관련해서 이 검거 이상 검거에서 확정 판결하고 그 다음에 범죄가 끝나고 3년 더 잡잖아, 그지? 그 요 사이에 범한 범죄는 절대 집행유예가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걸 내가 분명히 낼 수 있다고 본 거는 요 기간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분명히 정확하게 외웠어요. 요 기간 사이에 범죄는 절대 집행유예 못 해줍니다. 요 기간만 벗어나면 다 돼요. 내 분명히 낼 수 있다 했잖아. 이 법장을 집행유예 할 때 그런 한 적이 없어요. 대비하라 했잖아요. 그거 냈잖아 지금. 그걸 단지 500만 원 벌금을 결합시켜서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500만 원 벌금 자꾸 신경 쓰시는데 뒤에 보세요. 검거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거든. 아니면 집행유예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할 수 없어 틀린 거잖아.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생소해. 저 4번은 틀릴 수 있다 봅니다. 그나마 애교로 틀릴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안 틀렸어요. 애들이. 안 틀렸어요. 왜? 1번 좀 생소하죠. 생소하다 칩시다. 그러면. 그럼 2번 볼까? 법정 연습해서 안 했어요. 이거. 2번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4번 많이 해서 안 했어요? 뭘 틀릴까요? 그럼 1번 찍어빼야지. 맞잖아요. 1번 찍는데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지문이 그대로 앞으로 나온다 그런 보장 없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될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아닌데 한번 굳이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우스개 보듯이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했죠. 그 비중 없어요. 이거 사실은 이 비중 없는 지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할 때 동의할 때요. 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탈락시키는 동의가 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에 탈락되는 동의가 있다 이랬잖아, 그지? 요걸 굳이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양해라고 이야기한 거야. 맞습니까? 양해고 그다음 요거는 성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요렇게 말고 끝내라 했습니다. 비중이 없어요, 이거. 그런데 여기서 좀 건드렸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걸 건드렸으니까 뭐 따로 대비해 뭘 대비해요? 할 필요 없어요. 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소할까 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하겠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불능미수라는 이 단어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 예컨대 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노루인 줄 알았지. 그래서 총을 쏘았는데 예컨대 A가 죽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자기는 A인 줄 알았거든. 사람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아예 전부 다 B였더라. 불능미수는 처벌하잖아요. 처벌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는 범죄가 아닌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그런데 불능미수 왜 처벌하는데요? 쥐는 아니 사탄 마우스. 죄가 안 되잖아요. 쥐는 뭐라 생각하는데요? 범죄라고 들어간 거라니까 지금. 쥐는 범죄한다고 간 나쁜 새끼라고. 나쁜 새끼인데 처음부터 범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불능미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능미수는 객관적으로 범죄가 안 된다니까. 이거는 범죄 돼 안 돼요?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범죄가 되는데 얘가 인식을 못한 거야. 착오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고의가 탈락된다 이 말이거든. 맞아요. 얘는 범죄가 된다니까 지금. 얘는 범죄가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보세요. 양해라는 단어 써볼까? 양해를 쓰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자 객관적으로 양해가 있었고 양해가 없었다. 맞지? 그 한번 설명해 보는 거야. 양해가 있었으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이거 범죄 안 되거든. 맞습니까? 양해가 없었으면 죄가 돼야 안 돼요. 되거든. 그럼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양해 있나 없나? 양해 없나? 양해 없으면
이쪽이네. 이쪽이네. 그럼 이쪽 사건이네. 맞습니까? 이 사건이잖아. 이 사건. 불능미수가 아니잖아. 맞습니까? 이해됐지? 오케이. 반대면 이거면 이쪽이지. 맞습니까? 뭐 이게 중요하다고요? 절대 안 중요합니다. 뭘 중요한데요 이거? 그냥 그렇다고 한번 읽고 치우면 되지. 아 이런 거 냈는갑다 하고 끝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자신 없지. 밑에서 지금 이제 그 2, 3, 4가 자신 없으면은 1번을 못 가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갈리겠지. 4번은 틀릴 수 있다 봅니다. 대체적인 수험생이 틀릴 수 있다 봅니다. 그래 본들 한 개야 일단은. 맞죠? 그 다음 5번. 5번 이거 어쩌라고요 이거. 5번 이거. 뭘 이야기할까요 이걸. 그런데요. 이 출제가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정말 간명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요. 문제 길게 안 냅니다. 압축시켜 조집법입니다. 압축시켜가지고. 3번 이거 중요한 질문이거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판례 강의할 때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 강의할 때 조심하라 했거든. 뭐랬냐면 판례 들은 친구들 많지요. 파업 판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뭘 집중하냐면 우리가 이제 파업으로서의 정의가요. 언제나 위력에 해당한다. 그거는 원래 자주 나오는 지문이거든. 그건 아니거든. 그 지문을 하면서 그 밑에 뭐가 나냐면 파업은 부작이 아니고 작이다. 조심하랬다고. 그러니까 파업 자체는요. 우리가 이제 파업을 하면 노동을 그러니까 근로를 안 하는 거잖아. 안 하기 때문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하니까 부작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거든. 내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건 작이란 이야기야. 내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게 작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잖아. 내 때문에 피해 봤습니까? 지가 스스로 빠진 거지. 그걸 안 가면 부작인데 내가 밀었다 빠졌다 그럼 작이잖아. 내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거야. 맞죠? 내 때문에 망한 거잖아. 그게 작이라고. 그래서 이걸 작이냐 부작에 대해서 판사들 사이에서 대립이 엄청 있었거든. 팽팽했다니까. 근데 결론은 작이로 결론난 겁니다. 그래서 파업은 작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판례 강의 때 이야기했어.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했어요. 그거. 나머지 할 거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것도 뭐 헷갈리는 친구 있으면 틀린 사람 있겠지요. 틀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있잖아요. 6번은 뭐였어요? 우선적으로 1번, 2번 또 이론적인 질문 나왔잖아. 뭐 좋다. 모르겠다 칩시다. 모른다 칩시다. 3번을 모릅니까? 3번 질문. 바보입니까? 답 3번 아닙니까? 넘어가세요 그냥. 아 맞잖아요. 뭘 시간을 끄는데요. 근데 나왔으니까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2번도 수업 시간에 내가 언급을 해줬어요. 이게 불능범인 위험성 판단할 때는 학설이 많다 했잖아. 근데 다 보지 말았죠. 우리가 지금도요. 앞으로 그거 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너무 할 수 없어요. 틀렸어요. 그거. 그런데 이제 불능범의 통상적인 판례 입장은 일단은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 기억납니까? 내가 독약으로 봤으면 일단 독약으로 놓고 갑니다. 행위자 인식 가능성. 그런 다음에 일반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겠다. 그 문장 그대로 갔잖아. 이 판례거든. 그리고요. 제가요 1번은 분명히 조심하랬습니다. 표현을 좀 달라갔을 뿐이지 나는 그거 나올 수 있다고 봤거든. 그러니까 이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론이 아니고 수업할 때 이런 걸 교수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대비를 한 적이 다 있어요.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 불능금과 불능미수범 차이점 낼 수 있다고 했거든. 맞잖아요. 결과 발생 아닙니다. 똑같아 그거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건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데 위험성이 있다고. 낼 수 있다 했단 말이야. 그거 냈잖아 지금 이게. 그거 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능범은 범죄의 승리상 결과 발생이나 법의 침해 가능성이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됐죠? 표현이 달라지니까 괴로운 거지.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기 때문에 이거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7번 뭘 틀릴까요? 여러분 7번 보시면 4번 지문 있잖아. 뭐 이 현조 건조물 일수 지하장치의 법 적용 사회무기 7년 어쩌라고요? 이걸 공부하라고요? 웃기는 이걸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요 알아로 낸 거 같습니까? 그거는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냥.
필요 없어요. 아니 이걸 왜 내는데요? 이걸 알아라고 낸다고? 택도 온 소리. 지는 법 압니까? 지도 법을 찾았으니까 알았겠지. 그걸 못 낸단 말입니까? 그거는 건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칸을 메꾸는 거야. 보기 4개를 메고 싶은데 1개가 모자라니까 그냥 가져온 거야 그냥. 아직 그겁니다 그냥. 그럼 있잖아요. 보세요. 1번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친구 연습만 했잖아 친구 죽이려고 불질을 보면 현주곤전 방아치사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났네 1번. 다른 거 뭐 볼까요? 2번 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부진정 쓰니까 또 혼란이 일으키겠지. 부진정은 나발이고 우리가 할 때 결과적 가져보면 기본 범죄는 고의 만든다 안 했어요. 과실될 수 없는 거잖아. 왜 분정연애가 또 엄마 생각났습니까? 웃기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게. 답 1번이야. 틀릴 수 있겠어요 이거? 틀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8번도 있잖아요. 8번은 조금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8번은요 학생들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분명히 틀릴 수 있어요. 8번. 우리 애들은 안 틀립니다. 우리 애들 안 틀린다니까. 왜 안 틀린 줄 아십니까? 당연히 해줬지. 안 틀린다니까 우리 애들은. 특히 2번 있잖아요. 이 판례가 내가 뭐랬냐면 병력법 판례입니까? 병력 거부 사건이잖아요. 이 판례가 사실은 비중이 높은 판례는 아니다. 아니지만 조심하라 했거든. 왜 조심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정당한 이유하면요 금지 착오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는 문제로 갈 수도 있다고 했거든. 그런데 그건 아니었다. 이 법은 법 문장 자체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 문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건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탈락되는 문제지 위법성이나 책임이 탈락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짚어줬어. 심판에서. 맞아요? 틀릴 수가 없단 말이야. 3번 같은 건 좀 익숙하잖아. 그죠? 보세요. 4번 무슨 내잖아요. 규정이 있으면 처벌하고 없으면 처벌 안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거. 맞죠? 우리가요 1번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무조건 맞춥니다. 왜 맞추는데요? 긴급 피난을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본다면 그건 적법이란 이야기인데 적법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긴급 피난만 가능하지. 맞죠? 그러니까 1번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지문이 3번이에요. 사실은. 내가 볼 때 3번이고요. 출제가 잘못 냈어요. 우리가 이 여러분 딱 보는 순간 그래 생각했겠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조항은 자고행위는 없다고 봤겠죠. 그래 내면 안 되잖아 지금. 과잉자고행위를 해야지. 과잉자고행위. 문제를. 맞잖아요. 과잉자고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 그것도 뭡니까?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없다 이렇게 문장을 내줬어야지. 그 문장 아니잖아 지금 이게. 출제는 그런 어디로 냈겠지. 띨빵에 냈지. 띨빵하게. 사실은 시비 걸려면 시비 걸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러면 그냥 자궁이 아닙니까? 그럼 그냥 자궁이가 야간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위법성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위험한 지문이라 봅니다 이거는. 좋은 지문 아니라 봅니다 이거는. 어쨌든 1번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서 답을 고를 수 있다 보거든. 그래서 8번은 틀릴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안 틀립니다. 이건. 맞다니까. 이상한 눈빛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9번 볼까? 9번 1번 뻔하지. 넘어가죠. 2번 뻔하지 않습니까? 2번 끝냅시다. 2번. 근데 이번에 뭡니까? 법 바뀌면서 낼 수 있는 거 대비하라 했죠. 4번 지문 바로 냈잖아 지금. 심심이약은 감경할 수 있다니까. 바로 냈잖아. 틀릴 수 없겠죠. 그 다음에 10번 볼까? 못 틀리지. 여러분 이제 판례 안 되는 친구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라는지 아십니까? 강제추행죄도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고 그 판례는 무조건 1순위다. 1순위. 바로 냈잖아 4번. 4번 답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요번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 좀 된 친구들이요 자꾸 금방 떨면 안 됩니다. 요번에 내가 조문특강 했잖아요. 그거요 귀신 같습니다 그거. 조문 얼마나 많이 냈는데 조문을 지금 1번도 조문 냈잖아 지금 이게. 모의 위증죄도 위증죄 파트 맞아요? 필감면 아닙니까?
평안면인데 그것 떠나서 모의 목적이 없으면은 그냥 위증죄로 가면 되겠지만 있으면은 모의 위증죄 교사로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번 법입니다. 법. 3번 법이잖아요. 다 했는데 이거 다. 답 4번입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11번도요. 여러분 첫 순환도 맞춥니다. 이거. 왠지 압니까? 1번이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력 값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뭐랬는지 압니까? 이거 안 나왔기 때문에 항상 1순위다. 항상. 요번 나왔잖아요. 경합범 가정하면 돼? 안 돼요? 안 되거든. 1번 틀렸잖아. 2번도요. 이건 단골이거든. 강금이 단순히 강도 상해 수단에 그친 게 아니고 끝나고도 계속 가둬왔다면 독자적 행동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강도 상해와 강금죄는 한경이가 아니거든. 실경이거든. 그거요. 판례 집에 다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판례 들은 친구도 잘 아실걸. 3번 조심하라 했거든 내가.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외우라 했거든. 실경으로 외우라 했거든. 딱 내잖아요.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것만 딱 골라서 된단 말이야 이게. 4번은요. 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했거든. 기망해서 그러니까 검언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행위는 한 개잖아. 그러니까 사기고 임무위배거든. 이제 상상 기합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친족 상도례입니다. 요 안에요. 틀릴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 설명할 게 없습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틀릴 수가 없어. 이게. 공무방해인데요. 1번 단골 아닙니까? 공집방은요. 행동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거든. 단골입니다. 2번 단골입니다. 세 줄에 아주 협박이 경미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안 됩니다. 3번 단골입니다. 예, 부동산 강제비용 침해죄인데 퇴거 집행된 부동산 포함이 됩니다. 이 팔 한 개밖에 없거든. 단골입니다. 4번 있잖아. 이게요. 여러분 그런 원칙이 있더라고. 앞시험에 나왔던 지문 있지. 앞시험에 나왔던 지문 몇 개는 꼭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방침이. 그중에 한 개가 4번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말하면서 이게 앞에 시험에 18년 3차 때 나왔는데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왔잖아 이게. 공집방은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방해 결과 필요 없습니다. 답 3번입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14번은요. 이게 막 하여튼 여기저기 다 끌어모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따라 문제 낸다고요. 그 문서면 문서로 가면 좋겠는데 문서하고요. 뭡니까? 명예서를 막 섞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왜 안 가느냐면 성능은 좋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더라도 유가증권 통화 문서 이걸 묶는 건데 이해하겠습니다. 또는 국가적 법이 문제 낼 때요. 뭐 공무상 비밀 쓸 때 직무유기죄 묶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문서 쪽은 명예서랑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말 성의 없는 출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4번 보시면은 이거 다 단골이거든. 단골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안 됩니다. 답 4번 맞지요? 뭐 틀릴 게 있어요? 없는데. 맞지? 15번 갈까요? 15번 뇌물죄를 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니까 묻는 건 잘 낸 거지. 볼까? 뇌물은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는데 직무와 관련 없으면 뇌물이 안 됩니다. 아무리 사교적 의뢰를 취해도. 근데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사교 행식을 취해도 걸리잖아. 알죠? 2번 직무유기죄는요. 의식적인 방임 포기입니다. 직무를 하면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추상적인 충고 의무 태만했습니다. 그게 무슨 직무유기죄입니까? 징계감이지. 맞죠? 3번 또 냈다 아닙니까? 앞에 시험 냈거든. 또 냈어요. 또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래 보면 이거는 이제 비밀이 아니고 위협받는 국가 기능이겠지. 그런 거죠. 4번 직권 남용되려면 일반적 권한을 섞어야 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어디를 봐도 사건 판례 없어. 사건 판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의 판례지 이게. 추세입니다. 추세 그게. 어차피 여러분 사건 판례 주면요. 그냥 감사하게 떠먹으면 돼요. 떠먹으면 되는데 진짜 실력 차이는 개념 판례에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려면 개념 판례를 잘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개념 판례를 잘하면 사건 판례는 공짜로 쫙쫙 빨리거든. 근데 자꾸 그걸 무시해. 개념 판례는 얼마든지 꼬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개념 판례는. 답 2번입니다.
16번 갈까요? 16 보시면은 그 보면은 이것도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그 이 사람이 다에게 보험료를 청구했던 사건이잖아. 포인트는 보험금 전체거든. 뭐 할까요 이거? 중강도 절도 기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3번 기출이요 기출. 대물 변제 예약이거든. 대물 변제 예약. 이거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겠다라고 예약하는 건데 판례 안 되는 친구는 모르죠 아직은. 대물 변제 예약만 가지고는 타인 사무가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사무도 당연하죠. 뭐 설명할까요 없는데. 내 같으면 이거요. 한 7분 만에 다 풀겠어. 7분 만에. 7분 안 걸릴 것 같은데. 5분 걸리겠는데. 물론 시험 나가면 긴장돼서 한 10분 더 걸릴 수는 있겠네요. 네. 나도 사람 아닙니까? 맞죠? 17번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 들은 친구들 1번 분명히 또 기억날 겁니다. 이 공지방에서 했던 판단 기준 있잖아. 강간죄 마찬가지거든. 조심하라 했거든. 역시 강간 당할 시점의 사항을 보고 판단해줘야 됩니다.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 판례거든. 낸다 했어요, 그것도. 조심하라 그거든. 그다음에 2번 좀 생소하죠. 생소한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이런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책에 정리할 때는 사건만 탁탁 치고 나가거든. 근데 사건만 치고 나갈 때는 그 위에 왜 이런 결론 나왔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단 말이야. 그 이론 같은 건 보통 빼죠. 그걸 다 이어버리면 책이 터져나간단 말이야. 그 당연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보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출제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나는 판례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찾아보니까 이 질문 딱 보이거든. 상당히 내기 좋은 질문이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뭡니까 우리 강제추행죄 보면은 그 상사가 여성의 직원의 어깨 주무르는 사건 아시죠? 아시죠? 그 판례입니다 이게. 어깨 주물렀던 판례인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어깨 주무르나 팔 주무르나 다리 주무르나 시원한 정도는 다르겠지. 추행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좋다. 생소하다 모르나 칩시다. 3번 조심해라 했거든 이거. 문제 풀 때부터 이건 조심하라 했어요. 의식을 잃으면 상해다. 이야기했어요 이거. 근데 안 틀립니다. 너무 뻔하니까. 4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 뭡니까 보복의 목적으로 여성의 귀두 뭐 뭡니까 입술 막 때린단 말이죠. 그러면 추행된 됐잖아. 그거는 여러 번 나왔잖아. 이제는 앞으로 그거보다는 원리가 나온대서 원리가. 그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성범죄는요. 성욕 흥분 자극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니까. 그거 낸다 했잖아요. 그거 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말하니까 자꾸 결과론 같습니까? 결과론 아닙니다. 다 예상했던 겁니다. 이거. 틀릴 게 있어요. 그게. 18번 갈까요? 18번에 보시면 법조항을 좀 섞었는데요. 1번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런 무고죄하고 위증죄의 차이점은 허위거든. 허위 차이점 공부하라 했잖아. 위증죄는 주관설이고 무고죄는 객관설이거든. 이거 보세요. 내가 허위라 믿고 해도 객관적으로 진실하잖아. 무가 안 되잖아요. 됐죠? 2번 장난이고요. 3번 법 아닙니까? 이것도 얘가 어떻게 하냐니까 이런 위증죄는 자수사백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증죄와 무고죄는 자수사백 특례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뭘 한답니까? 위증죄를 순수하게 안 낼 수 있다 했어요. 모의 위증죄도 위증죄 파트고 그 다음에 허위 감적 통역 번역죄도 위증죄 파트를 했어요. 그쪽으로 방향을 턴댔잖아요. 지금 털었잖아 지금 그쪽으로. 그래서 자수사백 특례 여기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 지금. 걸러냈잖아요 지금. 3번 답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19번 주거침입죄. 한번 남의 집에 들어가 보세요. 설명할 거 없습니다. 2번이죠. 할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20번 작물죄 1번 얼마나 단골입니까? 현금은 대체약물 인정 안 합니다. 답 1번이야 그거. 2번을 질문하던데 이거 2번 단골입니다 이거. 이것도 우리가 판례할 때요. 이 잠시 건네받은 거기 때문에 니 해라고 준 건 아니잖아. 취득죄로 많이 건단 말이야. 이게 보관죄거든. 할 거 뭐인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잡아내도 틀릴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맞죠? 그것도 억지로 잡아낸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억지로 잡아내도 두 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또 학생들이 또 그런 뭐 영어 때문에 긴장하다 보면 한 개 더 틀릴 수 있거든.
그래서 85까지는 내가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게 합격권 점수를. 근데 85는 위험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85까지는 잡아줄 수가 있어. 85까지는. 근데 그 여러분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오해할까 봐 내가 참 걱정되는데 제 밑에서 배운 애들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 밑에서 배운 애들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제 밑에서 배운 애들은요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한 개 한 100점입니다. 근데 실제 수도권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못 받더라고. 수도권에 있는 애들은요 85점 먹어도 잘 받았더라고.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수도권에 친 친구들은 덕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대전, 예컨대 대구, 울산 이쪽은 덕 못 봅니다. 대부분 한 개 한 100점이기 때문에 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따로 정리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수업 기간이 길수록 많이 틀린다는 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친구만 해도 이 친구가 한 3년 했거든. 형법 80이요. 그걸 뭘 말하는지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 있잖아요. 예컨대 한 10개월, 6개월 미만은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것이고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정점이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근데 기본 수업 들은 지 얼마 안 됐거든. 걔들 한 개 한 100점 많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건 옛날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공부 좀 한 지 오래된 친구들이 자꾸 무시하는 게요. 판례 위주로 돌아갑니다. 자꾸. 그럼 자기가 기초를 어느 순간 자꾸 무시하고 있거든. 근데 진작 시험은요. 기초가요. 6, 70%입니다. 그걸 자꾸 무시하니까 점수가 나올 수 있나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친구 보고요. 기본 수업 하면 듣지? 절대 안 듣습니다. 왜 들으면 괴롭거든 그게. 안 들어요. 그럼 인강 듣죠? 그 기본 수업 필요하니까 인강을 듣는데요. 인강 절대 뭡니까? 1.1배수로 내가 지금 하는 이 톤 그대로 안 듣습니다. 이상하게 내 말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삐리비리비리비리라며 삐리비리비리라합니다. 한 두 배수 들어봐요 이게. 그게 약점이란 이야기예요. 약점. 시간 많을 때 천천히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초를 무시하고는 절대 고득점 안 놉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는 문제 틀리지 마세요. 고득점 안 됩니다. 근데 뭐 요번에도 뭐 경찰이 좀 까다롭다 하고 영어도 까다롭다 하는데 실제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이제 10명 중에 8명이 국사가 쉬웠다고 하잖아. 그러면 쉬웠다고 하는 그 친구들 몇 점을 받느냐가요? 같은 아닙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거의 좀 이제 좀 멋지다는 친구가 2개 틀렸더라고. 그럼 2개 틀려도 3까지 나갈 수 있다 칩시다. 그럼 그게 같은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기서 벗어났잖아. 합격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거. 그 형법 같은 경우도 제가 이빨 잡아서 2-3개거든.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 친구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 뭐 형사보다 마찬가지고 그 경찰학도 보니까 뭐 어려운 게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대출 애들 점수 받아 보니까 3개 4개더라고. 3개 4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80, 85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간 친구 어떻게 합격할 건데요? 못합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기초를 소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항상 기초를 중요시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아는 걸 틀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요 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 시간 절대 많은 거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 있을 때요 한번 차분하게 기본 다지세요. 기본 다지고 그 다음에 계속 추가로 달려야 됩니다.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도 조금 전에 뭐 몇 명 찾아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노당 수험생이 왜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요 다시 한번 자기 안 된 걸 기본을 점검할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또 옛날 패턴 또 그 방식 또 공부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기본이 안 됐으면 다시 기본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또 쫓기니까 또 수박 그탈식으로 시험에 적합하게 계속 돌린 거예요. 악순환이 악순환. 안 돼요. 그 내 같으면 그럴 같으면요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또 악순환이 안 된다니까 그 시험에. 그러니까 내 같으면요 딱 점수 딱 보고 만약에 이 점수가 예컨대 2년 공부했는데 점수 형편없잖아요. 그럼 나는 공부요 딱 그래 안 시킵니다. 기본 수업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당장 4개월 앞에 있는 시험을 공부할 게 아니고 10개월 뒤에 있는 시험을 공부하라 시킵니다. 그런데 대부분한테 그렇게 안 해요. 지가 공부 좀 했거든. 눈앞에 있는 시험 자꾸 노리는 거야. 또 반복이야 또 반복 그게. 그러면 또 뭔지 압니까? 이번에 3차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이제 4개월 또 버게 공부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또 8개월 8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또 숨 좀 돌려가요. 12월 또 시험에다 칩시다. 또 그 눈앞에 있으면 또 공부하는 거야 이게. 그럼 또 뭡니까? 내년 또 3월달 시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눈앞에 있으면 또 공부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거 시험에. 명심을 하시라고 명심을. 그러니까 좀 돌아가더라도 기초가 필요하면 기초 한번 다 하셔야 돼요. 뭐 설령 뭐 강의를 안 듣더라도 책을 차분하게 보신다든가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요 합격을 못 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야 당장 앞에 시험은 안 되더라도 다음 시험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지? 수고했습니다.